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부가가치세 마지막 단원 중에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세가 끝나면 다시 원가로 들어갑니다. 원가 계산으로 들어가서 원가 회계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가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먼저 공부를 하고자 해서 부가세를 먼저 순서를 바꿔서 교재 순서와 달리 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가신고와 납부 문제풀이에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받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누가 발행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사업자가 그랬거든요. 사업자가. 그런데 사업자가 원래는 판매자가 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해요. 그럴 때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안 준다. 그러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바로 누가 하냐면은 우리가 수입자가 수입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 세관장이 발행하듯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장 확인으로.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예외인데 특수한 경우니까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2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거냐 그랬어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공급. 여러분 이거 영세율을 적용받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영세율은.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하죠. 사업상 증여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번, 4번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1번이죠. 1번인데 영세율을 할 때 영세율을 그러면 영예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어디다? 매출액에 영예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수출이 있고요. 여러분 직수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내국신용장이나 간접 수출이 있는데 내국신용장이나 이제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이 있습니다. 직접 수출하는 경우 교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건 교부 의무가 세금에서 교부 의무 면제되고요. 요것은 이제 바로 이제 간접 수출은 이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교부한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답은 1번입니다. 이제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작성연을 이를 기입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요. 2번.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입하지 않아도 공급자의 성명은 기입해야 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괜찮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인정된다. 매출 세금계산서 인정됩니다. 자, 3번.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아니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소비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교부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이중 교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4번의 답은 3번이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많이 씁니다. 자, 세금계산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 사업자. 이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건 따로 없겠네요. 자, 1번이고요.
그 밖의 것은 가사업자는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고 배추 재배한 농사람 이것은 영농조합법이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에는 면세이기 때문에요.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이것도 면세입니다. 자, 8번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서 발급 명세서는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가 그랬어요. 이 언제 전송하냐면은 이건 그냥 하나만 하십시오. 그 다음 날이에요. 오늘 발행했으면 내일까지. 그래서 전자세금계서 발급일의 다음 날 1번입니다. 1번. 무조건 다음 날. 요건 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따로 뭐 정답이 없습니다. 뭐 일주일 이내 그런 거 아닙니다. 다음 달 뭐 10일 이것도 아닙니다. 일반 전자세금계서는 이메일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왔으면 내일까지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자, 10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개인적 공급, 3번 간주임대료, 폐업시 재고자 이거 간주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간주 공급은 근데 2번을 보십시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겁니다. 이건 세금계산서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다면 당연히 이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발급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면제는 어떤 것이면요. 택시, 운송, 노점 행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임대 영역 중 간주임대료 이건 발급하지 않았죠. 아예 면제되죠. 미용업, 욕탕, 목욕탕을 얘기합니다. 이타 유사한 사업 서비스를 경영하는 사업자 공급하는 영역. 그 다음 4번이죠.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영역은 소매업을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반드시 발급 대상이 됩니다. 12번에 4번.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제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해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여월은 한 달을 중심으로 1여월입니다. 근데 만약에 1여월 설명하겠습니다. 1여월. 1여월이라는 것은 역년, 1역년 또는 1여월 있습니다. 이건 한 달을 기준으로 하고 1역년 하면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월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해봐요. 이게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게 한 달이거든요. 이것도 1여월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2여월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3월 31일까지가 1여월이라 그러고 요것도 1여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한 달이 모자라도 이걸 1년으로 본다는 것을 여월이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1역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여월 이제 예입니다. 이건 1여월은 한 달을 맞는데 공급가액을 학계에게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답은 3번이죠. 10일까지. 14번. 세금계산서의 원칙적인 발급시기를 옳은 것은 이거 했죠. 재화의 공급일이라 그랬으니까 공급시기예요.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시기. 원칙적인 것은 공급시기예요. 예외적으로 뭐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발행할 수 있다. 3번이 예외적인 겁니다. 답은 원칙적으로 1번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15번입니다. 자, 15번. 당사는 주식회사 실버벨가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출분에 대하여 3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고 하였다. 부가세법상 언제, 부가가치세법상 언제냐? 1여골은 다음 달 10일까지라 그랬으니까 3월 30일이면 다음 달 10일이면 언제예요? 4월 10일이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에요. 답은 1번인데 다음 달 10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니까 4월 10일까지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교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 18번.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에 발행되는 거래 증빙으로서 교부 의무자와 거래 증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봅시다. 부가세법상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야 한다. 이건 틀립니다. 만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일반 과세자는 저기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다. 2번 부가세법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거나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번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죠. 뭘 발행한다? 이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아니에요. 세관장이 발행합니다. 4번은 꼭 적어놔요.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가 그러니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자, 20번. 부가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뭘가 될까요? 1번 공급연월일인가요? 인도연월일인가요? 아니죠. 1번 보면은 작성연월일이 맞는 겁니다. 작성연월일. 이거 틀렸죠. 나머지 공급자라는 게 뭐예요? 판매자죠. 등록번호, 성명, 명칭 맞고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맞고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자료에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조사항, 필요적 기조사항을 모두 모은 거라 그랬어. 자, 보십시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맞고 1번 가도 맞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맞습니다. 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맞고요. 자, 공급연월일이 아니고 작성연월일이라고 해서 라는 빼고 마죠. 그러면 답은 3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22번. 다음은 사업자 간 거래 내용이다. 그 B2B라고 그랬죠. 주식회사 용감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 다음 내용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주식회사 용감이라는 사업자 상호가 있어요. 자, 상호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 대표자 성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받는 자 사업자의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쇼프도 뭐 내용 이건 별별 없는데 날짜가 없네요. 언제 했다는 날짜가. 그 인도 연월일이 아니고 작성 연월일이 없네요. 예, 2번입니다. 요런 거 좋은 문제죠. 요런 건 참 실무상 참 괜찮은 문제. 누가 잘 만들었네요. 자, 23번.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주식회사 대응 실업은 주식회사 레오 사업자 등록번호를 쭉 써놨네요. CD를 한 개당 5개당 10만 원에 공급하다. 뭐 이렇게 CD가 비싸요? 아, 옛날에는 이렇게 비쌌습니다. 지금은 안 비싸죠. 처음에 CD 나올 때 되게 비쌌어요. 뭐 5상자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하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야 할 정보는 뭐가 빠져? 날짜가 없네요. 날짜가 작성연월일이죠. 3번 작성연월일 한 번 더 공부했습니다.
자, 24번.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일부이다. 필요액시세상이 아닌 건 잘 보십시오. 굵은 선이 지금 제대로 안 이거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굵은 선을 안 냈네요. 자, 필요액시세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있습니다. 자, 대표자 성명까지. 1번은 필요액시세상이 맞습니다. 2번 사업장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2번은 임의적 기재사항. 이것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3번은 뭔가요? 작성 일자 맞습니다. 작성 날짜, 작성 일자, 작성 연월일이라고 그랬죠. 3번은 필요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등록번호 4번 이런 겁니다. 이 세금계산서 이건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이제 굵은 선이 안 표시됐습니다. 시험 문제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5번.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일부이다. 부가세법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번호 앞에 나왔죠. 1번 작성연월일 맞고요. 공급가액, 부가세액 다 맞는데 이제 공급받는 자의 성명 4번이죠. 4번은 25번의 답은 4번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27번.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 조기환급은 환급기한 25일 이내에 환급하는 게 아니고요. 조기환급 신고기간 내가 앞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넘어가 버렸는데 조기환급은 매달인데 환급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1번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그 환급 신고기간 15일 이내 환급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일반 환급은 언제나 한다. 일반 환급은 자 하나 더. 일반 환급은 언제 한다? 환급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30일 이내 환급하는 것이 일반 환급입니다. 일반 환급은 언제? 이것은 예정신고 때도 하고 매달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환급은 반드시 확정 신고 시에 신고 후 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한다.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답은 27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시면 일반 과세사업자가 사무실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50만 원에 부가세는 별도로 해서 구입하였다. 올바른 분계는 뭐냐 그랬어요. 자, 사무실용 컴퓨터를 뭐라 그럽니까? 비품이라 그러죠. 자, 비품을 얼마 샀어요? 50만 원. 그럼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무슨 금? 대급금이라 그러죠. 대지급금 또는 대급금, 대지급금 얼마? 요거 10%니까 5만 원이 되겠군요. 이렇게 차변을 나가고요.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아직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합쳐서 55만 원.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은 답은 2번이고요. 자, 32번을 보겠습니다. 대천종합상사는 2011년 4월 15일 사업을 개시하고 4월 30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5월 2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다. 대천종합상사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 매입세금은 얼마인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가정했다. 이랬어요. 자, 4월 15일에 개시하고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4월 30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자, 이걸 좀 한번 보시죠. 4월 11일에 15일에 사업 개시했어요. 사업자 등록은 4월 30일 말일 날 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냐,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요 문제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20일 전, 사업 개시 20일 전, 사업자 등록 개시 20일 전, 20일 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4월 10일 20일 전, 사업 개시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또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 개시 20일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20일,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3월 15일 날 것은 안 되죠. 날짜가 아예 30만 원인데 매입세액 3만 원 공제 안 돼. 근데 4월 15일 날 것은 공제돼요. 5만 원. 자, 4월 15일 날 거 요거 5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한다. 5만 원. 됐고요. 5월 10일 접대비 것은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언제 것까지냐면 신고가 4월 달이니까 4, 5, 6월 30일 이제 쭉 가서, 자, 6월 30일 날까지 이제 해서 7월 25일 날까지 이제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한 제 1기 확정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확정 신고 납부를 하게 됐는데, 자, 어느 것이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5월 10일 날 거 보십시오. 5월 10일 날 접대비 사용액 20만 원, 매입세액 2만 원인데, 이거 접대비는요, 불공제 매입세액, 앞에서 배웠어요. 접대비는 불공제 매입세액이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6월 4일 날 상품 구입액 100만 원, 매입세액 10만 원입니다. 요 10만 원 돼요. 그래서 요 10만 원. 그래서 모두 15만 원. 자, 합계를 하니까 15만 원이다.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이제 거꾸로 했으니까요. 원가 회계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렇게 단축해가지고 핵심적으로 줄여서 하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서 빨리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좀 디테일한 강의로 해서 전체를 다 차근차근 빠진 문제까지 설명도 빠뜨리지 말고 하시면 기초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힘냅시다. 화이팅!